근데 채소도 먹고 골고기도 먹고 그래 고기 좋은 거 알지 나도. 그러니까 뭐 골고루 먹는 게 안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식물은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식물도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식물도 자기 씨앗들이 초식 동물들에게 먹혀서 소화당하지 않고 잘 정착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콩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그런 영양이 풍부한 콩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콩이 그렇게 영양이 풍부하면 그걸 먹은 초식 동물들은 더 번성할 거고 더 건강해질 거고, 그럼 더 많은 초식 동물들이 그 콩을 먹으려고 할 텐데 콩이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어떻게 해서 야생에서 살아남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생화학전 전문가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다닐 수 없기 때문에 생화학전을 합니다. 자기 씨앗에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 싶죠. 더 잘 자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먹이가 되기 쉬우니, 또는 먹이로 삼은 동물을 더 건강하게 하기 쉬우니 거기에 나쁜 물질들, 독이 될 수 있는 물질들, 또는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심어 놓습니다. 생화학전 전문가입니다. 초식동물들은 그 생화학전에서 해독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진화해 가는 거고요. 육식동물들은 그런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전문가죠.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진화해 왔을까요? 사냥꾼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이 해독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사냥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상을 잘 던지고 잘 오랫동안 달리고 땀을 잘 식혀서 오랫동안 뛰어다니면서 초식동물들을 사냥하고 지치게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에 정말 맞게 진화했습니까? 농사일에 맞게 진화를 했다면 우리 몸이, 소화기관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사냥꾼이고 소화기관도 아직 사냥꾼입니다. 식물 항영양소들의 뭐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대장이 옥살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옥살산, 여기 그 사진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침상 결정을 가지게 됩니다. 뾰족한 바늘처럼 이 조직에 쌓이게 되면 찌르고 염증을 일으키고 평생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면 같죠? 같은 질량당 독성이 성면보다 더 강력합니다. 성면 무서우시죠? 옥살산을 더 무서워하세요. 미네랄과 강력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몸에 들어오면 다른 미네랄도 고갈시키고, 침상 구조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에 쌓이면 관절통이 오고, 갑상선에 쌓이면 갑상선의 병이 생기고,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신장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디 쌓였는지에 따라서요. 어디 쌓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다른 통증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살산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이유가 옥살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옥살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끓이거나 해서 또 가열해서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없애려면 물에 녹아 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자를 잘게 썰어서 물에서 30분 정도를 끓이면 60%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를 없앨 수 있는데, 그나마도 그 물을 버려야 돼요. 안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콩, 곡물, 밀기울, 참깨, 땅콩, 아몬드, 이런 특히 근대 시금치에 많고요. 감자 껍질에도 많고요. 초콜릿, 강황이 엄청 많습니다. 후추에도 많고, 커민, 그러니까 이런 카레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네랄 흡수를 막는 피트산은 주로 통곡물, 껍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씨앗류가 대부분 함유하고 있는데, 씨앗이 미네랄을 자기가 먹히기 전까지, 자기가 발화를 하기 전까지 초식동물들에게 먹혀도 초식동물에게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열해도 소용없고 없애기가 힘들어요. 가루로 내서 흐르는 물에 며칠 동안 담가두고 이런 노력을 거쳐야 됩니다. 또는 숙성하거나 발화를 시켜서 좀 줄이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통 부족에서는 빵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루 만에 구워내죠. 이런 피트산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굴을 먹으면 아연 농도가,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굴에 아연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양의 굴인데도 콩이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아연 흡수 농도가 줄어드는데, 옥수수 또띠아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합니까? 각종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렉틴, 콩에 특히 풍부하고, 가지과 채소들, 고추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피부로 드러나면 아토피, 갑상선 질환, 일형 당뇨병, 뭐 여러 가지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 뭐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에 렉틴이 있을 수 있다.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렉틴이 신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뇌로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지목되고 있어서 또 연구되고 있고, 또 아질산염, 가공육 먹으면 아질산염이 문제가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질산염은 김치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미. 아질산염은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데 그게 걱정되시면 김치를 줄여셔야 됩니다. 그죠? 시금치, 두부, 총각김치, 깍두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네요. 호르몬도 걱정되시죠? 200g당 수치인데요. 소고기나 우유나 계란 이런 데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식물성 음식이 왜 이렇게 호르몬이 많아? 식물성 음식이 왜 이렇게 호르몬이 많죠? 대두에는 천문학적인 양이 들어가네요. 이게 많이들 아실 이소플라본입니다.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양이 100% 똑같이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정도의 활동을 할 수는 없겠죠. 생체 이용률을 생각하면 더 줄어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콩 200g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의 5%만 활성화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임산부의 체내에 있는 에스트로겐보다 더 높은 농도를 순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불임, 여유증, 성조숙증 이런 거 되게 흔하죠, 요즘. 그리고 남자애들이 남자답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단순히 환경적인 원인만 있을까요? 또는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일까요? 유전자의 문제일까요? 콩은 의심 안 해보셨죠? 콩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농약이 무서워서 많이들 씻어내고 열심히 담가두고 그렇게 하시죠. 미국 논문인데요. 미국인이 섭취하는 농약 성분의 99.99%는 우리 인류가 뿌린 농약이 아니라 식물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성분이었습니다. 식물들은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화학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당연히 살충제 성분들, 농약 성분들이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내서 쓰는 농약 성분들도 있죠. 근데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발암 물질입니다. 씻어내는 거, 농약 씻어내는 거 중요하죠. 0.01%는 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채소 위주로, 곡식 위주로, 과일 위주로 먹는 거 정말 건강합니까? 암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식이섬유를 줄일수록 만성변비 증상이 개선된다는 이상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만성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이 빨간색은 변비, 그리고 압박감, 팽만감, 항문출혈, 통증 이런 여러 가지 이 배변과 관련된 증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식이섬유 식사를 줬더니 더 증상이 늘어났네요. 식이섬유를 줄인 식사를 줬더니 증상이 줄었고요. 이건 그래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로 식이섬유 다이어트를 하면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상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식이섬유를 먹어야 변을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식동물이라면 아닐 수 있는 거죠. 사자는 다 변비겠습니까? 아니죠. 육식동물에 맞는 유산균, 육식동물에 맞는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한 겁니다. 고기에 있는 결합 부위들, 콜라겐들 이런 것들이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엽산은, 유산균은 육류만 먹어도 건강했던 우리 전통 부족들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그랬고 이누이트들, 에스키모들도 그랬죠.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전통 부족들 보면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부족일수록 건강하고 신체가 컸고, 농경 부족일수록, 농경에 의존하는 부족일수록 충치가 많고 작고 또 지배당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나 마그네슘, 엽산 등도 고기나 간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괴혈병을 옛날에는 말고기나 펭귄고기로 치료하기도 했었어요. 포도당을 적게 섭취할수록 비타민C나 마그네슘의 필요량이 적어진다는 주장들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영양학 사실들이 그렇듯이
입증되기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수송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먹이는 식물성 식이섬유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상식들을 많이 좀 반박을 해드렸는데 왜 영양학에는 이런 이상한 사실들이 반박 가능한 사실들이 많이 있을까? 영양학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학은 과학이면서도 과학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여기 가둬서 이것만 먹어. 다른 생활은 다 똑같이, TV도 똑같이 보고 잠도 똑같이 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학조사라 이루어지는데 역학조사는 당신 지난 한 달간 1년간 고기를 얼마나 드셨어요? 아, 많이 드셨다고요? 이 사람들 앞으로 대장암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적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술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외식이 잦을 수도 있고 또는 가공식품 위주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역학조사는 상관관계만 밝힐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영양학에 있어서는 또는 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인체 실험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의학처럼 이 고대로부터 또는 전래해오는 이런 지식들이 여전히 남아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분야가 이런 영양학 그리고 의학 분야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 말이죠.